안녕하세요. 네이버 웹툰에서 지금 우리 학교를 시작으로 강시대소동 그리고 아도나이 귀도를 연재한 주동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만화가의 꿈을 꾸기 전에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서 주변에 만화 가게가 있다든지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해서 만화를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만화 영화 같은 것들이 TV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뭔가 묘하게 찝찝하게 끝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상상을 더해서 그린다거나 혹은 제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 이런 것들을 달력 뒤에다가 막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렇게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집이 또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다 일을 하시고 돌아오시면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별로 잘 그리지 않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니 저건 뭐니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니 어디서 배웠니 이런 식으로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는 그게 되게 기뻤어요. 이게 부모님한테 칭찬받는 게 기쁘다 보니까 그림이 참 재밌구나. 그림에 또 스토리를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앞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깊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림을 그리는 건 상당히 좋아하지만 이제 또 대학교를 갔을 때 어떤 걸로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많이 달라졌죠. 이게 고등학교 때 그림이에요. 고등학교 때 속고소멸을 했고요. 사실 제가 그림을 확 늘기 시작한 게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그려가면서 명암에 대해서, 색감에 대해서 좀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좀 제식대로의 그림체를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 그림을 그릴 때가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었을 텐데 사실 만화가가 오래전에 꿈꿔왔던 꿈이었지만 방송 TV를 틀면 항상 안 좋은 얘기들 뿐이었습니다. 기사를 하나 퍼왔는데요. 누가 만화를 죽이고 또 살리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지금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여점이 한창 문제가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여점 때문에 현 만화가들이 만화책을 불태우면서 혹은 백분토론 이런 데 나와서 우리 만화가가 먹고 살기 힘들다. 현재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가님들이 나와서 삭발식을 거행하고 만화책 불태우는 모습을 직접 TV로 보고 나니까 만화가가 되고 싶질 않더라고요. 무서웠어요. 저렇게 최고의 자리에 오르신 분도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시는데 내가 과연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고 해도 최고가 된다고 한들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민한 끝에 만화가의 꿈보다는 그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쪽을 생각해서 애니메이션과 쪽을 일지망으로 선택하게 됐어요. 묘하게 시기가 인터넷 만화라는 게 참 유행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누나가 옛날 때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와탄카 이런 스포츠 신문에 연재된 웹툰 만화 같은 게 있어요. 지면에. 근데 그런 것들을 스크랩 다 해서 보내준 거예요, 누나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세상 밖에는 이런 게 유행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 있었고요. 나오니까 바로 인터넷 만화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웹툰이라는 이름은 없었고요. 그냥 인터넷 만화라는 게 있었는데 저도 실수는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편은 꼭 그리자라고 생각해서 이런 만화를 그렸고요. 이쪽은 제가 공식적으로는 지금 우리 학교는이 데뷔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데뷔작은 패러디어라는 약간 시시껄렁한 그런 코믹 만화인데요. 한창 이제 네이버 다음뿐만 아니라 야후 이런 여러 플랫폼 경쟁을 하고 있을 때 되게 영세한 플랫폼에서 우리도 웹툰을 하고 싶은데 당신의 왼쪽에 있는 만화를 봤다. 그래서 정식 연재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정식이랄 것도 없이 그냥 원고료를 주고 몇 편을 완성하는 게 다였어요. 근데 저게 5만 원이었어요. 한 편당. 지금은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고 5만 원이 대학생한테는 엄청 큰 돈이라서 냉큼했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지망생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엉덩이를 의자에 오래 붙이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그래서 사실 바깥에도 잘 못 나가고 이런 괴로움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어떤 작품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했었을 때 가장 좋은 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자기 취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2년을 해도 질리지 않는 그런 작품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적은 나쁘지 않게 나왔고 이제 IP도
이제 여러 개 확장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웹툰 하시는 분들이 뭔가 만화가 성공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지만 이후에 본인이 성공했을 때 여러 가지의 IP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사례로만 말씀드리자면 책이 나왔고요. 그 영상화 됐고요. 그리고 게임도 나왔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에버랜드에 어트랙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IP를 만드신다면. 그리고 이거는 뮤지컬도 얼마 전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IP를 하나 잘 성공시킨다면 여러 가지 루트로 그 작품이 오래 기억 남을 수 있게 네이버에서 많이 도와줄 거고요. 본인이 뛰던 시절은 끝났어요. 저는 한 7, 8년 정도는 혼자 뛰어다녔던 것 같은데 네이버도 이제 매니지먼트라는 게 생겨가지고 작가의 사업적인 비즈니스 같은 부분들 다 도와주시고요. 저걸 하면 이제 더 이상 굶지 않는다? 오랫동안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걸 좀 느끼게 하고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오래 남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확신이 있다면 그런 꿈 꼭 쥐고 버리지 마시고 하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의 정말 그 대학생 때부터의 스토리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그 쿠키 굽는 사람으로서 연예인 뵙는 기분이 너무 좋고 작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께 질문 있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나만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대중을 잘 설득시키실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자 어려운 질문인데요. 각자가 제일 잘하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스릴러 쪽을 선택을 한 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이고 남들보다 그런 부분에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림체도 좀 으스스한 면이 있어서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저는 또 로코 이런 거 잘 못해요. 로맨틱 코미디 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또 강점을 보이시는 분들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아는 분야는 훨씬 더 신나고 재미있게 즐겁게 작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작품을 굉장히 여러 번 봐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는 다 있는데 이게 온전히 이 사람 머리로 옮길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걱정인 거예요. 여러 번 타인의 입장이 돼서 읽어봐요. 이런 용어는 나만 알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관계는 나만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물론 여러 번 읽고 이러면은 가끔 재밌었는데 처음 읽은 것보다 재미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너무 설명충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담백하게 제일 좋은 방법은 스포를 안 할 친구들을 몇 명 심어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좀 미리 보여주고 이게 대중의 반응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드백을 항상 받는 걸 좀 습관화해서 설득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만화를 만드실 때 소재를 정한 뒤에 소재에 대한 공부나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고민이 있어요. 왜냐면 그 소재나 그 직업군에 대한 이해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 소재를 2년 동안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출발을 좀비랑 학교를 선택했어요. 왜 어떤 분들이 학교랑 좀비랑 굉장히 좋은 소재인데 어떻게 이걸 선택하게 되셨나요? 이렇게 했을 때 좀비는 늘 하고 싶었던 거였고 학교는 제가 제일 잘 아는 공간이라서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제가 간호사였거나 경찰이 일했거나 그러면은 아마 장소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장편을 만들려고 좀비라는 소재를 선택해보니 제가 아는 공간이 학교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제일 잘할 자신이 있었고요. 이후에 마지막에 했던 아도나이를 연재했을 때는 종교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에 관련된 거는 이제 또 아내가 또 기독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물음들은 그쪽에서 해소를 했고요. 기자에 대한 것들은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인터뷰를 할 때 만나는 기자들한테 제가 뭐 하나 만들고 있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좀 많이 얻었고요. 그분들이 쓰는 은어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은어 같은 것들을 쓰면 한 번씩 은어를 넣으면 동종업계들이 웹툰을 보시면서 굉장히 좋아해요. 이 말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러면서.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그 미래를 위해서 게임 애니메이션 회사를 취직하면서 웹툰으로 인지도를 올릴까 하는데 괜찮을지 궁금해서. 저와 비슷한 루트네요. 저도
만약에 웹툰이 안 됐다면 게임 회사를 들어가서 어떻게든 뭘 해봤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떻게든 뭘 했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알바를 하면서라도 웹툰의 꿈은 안 버렸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웹툰에는 그렇게 막 시간이 많이 들지만 돈이 많이 들진 않아요. 그냥 본인의 여가 시간을 투자해서도 1인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게 웹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는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장벽이 낮기 때문에 본인이 간호사였건 경찰이었건 퇴직을 하고 나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타 직업에 있다가. 그러니까 뭐 비전공자도 도전할 수 있는 게 웹툰이라고 생각을 해요. 웹소설이나 웹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시간을 대비하는 때 동안 그 시간에 드는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좀 고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고충을 메일로 많이 전달을 받거든요. 제가 계속 웹툰을 해야 될까요? 이게 혼자만의 긴 시간인데 기약도 없이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포기는 하지 말고 천천히 해도 되니까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남는 시간을 투자해서 그 작품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사실 한 4화, 5화 정도만으로도 요즘에는 다 웹툰에 이제 발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 있게 한 그 정도 회차만 만든다면 본인이 연재가 가능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네이버 측으로부터,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4, 5화 만드는 거 1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틈틈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존버가 최고죠, 사실은. 그렇죠. AI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이 어딜 가나 빠지지 않더라고요. 어딜 가나. 그래서 옛날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좀 많이 변화가 됐는데요. AI가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현세 작가님께서 어떤 간담회 때 만나 뵀는데, 본인이 사후에도 이런 AI로 자기 작품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저도 좀 울림이 있었어요. 그런 기쁜 뜻이. 이제 관건은 내 그림이 과연 내 그림체가 맞는지, 내 그림체가 혹시 도용이 아닌지, 좀 특별한 그림체를 찾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많아질 것 같긴 해요. AI는 피한다고 피해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기술이 누군가가 시험적으로 성공을 했다면 쭈루룩 다들 따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배경을 사서 쓰는 시대잖아요. 근데 저는 사서 쓰진 않아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사서 쓸 의향은 있어요. 근데 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쉬워버리면 계속 그냥 사서 쓸 것 같은 생각에 좀 고민이 많이 드는데, AI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되게 편하게 작업하고 있다는 걸 보면 저도 흔들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꼰대적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다 완성을 혼자서 해보려고는 하는데 시대의 흐름도 이제 좀 받아들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본인이 이제 AI 기술에 온전히 의지를 한다면 그림체 노력하지 않고 그냥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보는 눈이 좋아야 돼요. AI도 본인이 컨펌하는 거기 때문에 보는 눈이 좋아야 되고 자신이 훨씬 더 잘 그리는 실력을 갖고 있다면 그때는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그림 볼 줄 아는 능력이 좀 한참 낮은데도 AI에만 기대해서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해요.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